이거 조금 제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코딩을 못 해가지고 잘리지 않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홍석희라고 하고요. 이번에 프로덕트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킹홍이라는 작가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한 10년 정도 프로덕트를 만들고 개발하고 일을 쭉 해왔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미니 CEO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프로덕트를 고객한테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PM의 주된 역할입니다. 현업에서는 아무래도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프로덕트 매니저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리서치하는 능력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회사에서 흘러가는 어떤 정보의 흐름들을 잘 정리해서 고객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리서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여러 부서들의 이해관계와 정보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좋은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PM의 역할입니다. 주니어 PM분들이 갖추면 가장 좋은 스킬은 정리하는 능력인데요.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책에 나오는 실무 내용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주니어 PM분들은 이런 정리만 잘 하셔도 산업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PM을 꿈꾸신다면 아주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고객을 모아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해보시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설문지나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돈까지 받아보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근마켓 커뮤니티에 내가 대신 팔아줄 테니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런 공고를 올려볼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통해서 당근마켓 대행을 맡겨서 돈을 벌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자동화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것이 일종의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은 PM이 되는데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M을 꿈꾸시는 주니어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행력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도 일할 때도 그렇고 되게 호기심이 있어서 관심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실행으로 옮겨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업무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협업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짧아도 더 빠른 어떤 승진의 기회도 있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빨리 버시고, 실력도 되게 빨리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행 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 못해서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컴퓨터공학과 나오긴 했지만 정말 대학을 다니는 동안 되게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테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iOS 개발자로 일을 했을 때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일하는 어떤 기획의 과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기에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배울 수 있어가지고 PM으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됐습니다. 신입 개발자가 뭔가 프로덕트 하나를 전체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신입 개발자로서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해서 성과를 냈던 것들을 프로젝트에 어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개발 언어를 잘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잘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주시면 신입 개발자분들한테 가장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바라는 것 같아요.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UX 디자인과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거든요. 특정 스킬이 있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발견한 어떤 시장의 문제를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듣고 지금 현재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이제 설계하는데, 그 새로운 경험이 진짜로 좋은 더 나은 솔루션인지를 제 잠재 고객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고치고 1년의 과정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스펙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프로 불편러가 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는 되게 게으른 편이고 불평 불만이 의외로 되게 많은 편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리서치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캠핑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캠핑장이 있고 얼마나 남아있고 이 후기가 어떻게 좋은지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는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리서치라는 과정을 하게 된 거죠. 제 주변에 있는 또 캠핑러 분들한테 도대체 이런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불편한 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막 그걸 수집해가지고 저만의 어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은 거예요.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 특히 개발자나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이런 테크 직군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GitHub이라는 곳에 있을 것이고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는 Behance 같은 곳에 나의 프로젝트를 올려놓으시고 이런 글로벌 사이트에 내 어떤 작업물을 뽐낼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곳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관심을 좀 받는다거나 좋아요가 찍힌다거나 공유가 많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력서를 내가 조금 더 예쁘게 쓰는 것보다 해외에서는 그런 퀄리티 높은 프로젝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하면은 이미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계신 되게 많은 한국 분들도 계시고 외국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물어보세요. 미국 회사에서는 특히 더 이 추천이라는 제도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절을 두려워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100명 정도한테 물어보면은 한 10명 정도 답변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멘토가 되기도 하는데 제 작업물을 보고 또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거나 친구를 소개해 주시거나 꿀팁을 전수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답변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진짜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결과물이 이랬고 이 결과물은 어떤 임팩트를 내는가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취업한다고 해서 갑자기 후사사닥 준비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다. 이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PM 관점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어떤 경험들은 인스타 계정을 하나 운영을 해서 그걸 통해서 1만 팔로워를 받는 다음에 1000명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돈을 10,000원이라도 벌어본 경험이 있다. 버널이라고 하죠. 그중에서 나름대로 내가 효율화를 해봐서 개선해봤다. 고객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은 부트캠프를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돈을 내기도 하지만 요즘 복비 지원도 많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유튜브든 어디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배우고자 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코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한 어떤 기본 바탕이 되는 데는 부트캠프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PM 부트캠프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10%에서 20% 되시는 분들은 그 부트캠프 위에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얹어서 아주 멋진 실무자로 거듭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트캠프의 커리큘럼 정도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란 단어가 곳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AI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AI를 통해서 협업하는 방식이 전 되게 많이 바뀌어질 것 같거든요. 기획서를 쓰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피그마 같은 툴을 활용해서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AI라는 것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수가 없이 일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제 커리어를 찾기 위해서 좋은 공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기록을 진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도처에 떠다니는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 회사에서 뭔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손석희 찾아가야 돼 라고 뭐라고요, 저의 어떤 평판이 그렇게 생기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회의도 제가 다 기록하고 제가 모르는 어떤 뭐 고객 관리라든지 경영 지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회사에서 결국 가장 많은 정보를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직장 동료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뭔가 중간에 일을 하시다가 막히면은 특정 챕터를 보시고, 우리 책 뒤에 QR코드 있잖아요. 노션 문서에 일하면서 모았던 거의 모든 템플릿들을 다 우겨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실무 프로세스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해보시면은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창업을 하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보는 PM 업무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계속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10몇 년 전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그 변화가 있을 때 온전히 막 저의 어떤 기회로 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어떤 변화의 기회가 있으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스도 8번의 피벗과 쿠팡도 피벗을 했다라는 거를, 그 거대한 회사들도 피벗을 통해서 좋은 어떤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실행을 통해서 멋진 프로젝트들 만들어 주시고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